호르몬 찬가. 진화 심리학으로 풀어가는 호르몬 진행의 비밀 변형론 옮김. 마티 헤이즐턴 지음. 마티 헤이즐턴. 유시리 심리학과와 사회와 여전하게 연구소 교수. 배란 주기와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세계적인 과학자다. 전공 분야 주요 학술지인 진화와 인간 행동 편집자, 현재 UCLA에서 진화 심리학 연구소를 이끌고 있다. 호르몬 참가. 호르몬 참가. 진화 심리학으로 풀어가는 호르몬 진행의 비밀. 마티 헤이즐턴 지금 그리운 아버지 마크 바든 헤이즐턴 가족 안나의 아이들 머리말 새로운 다윈주의 페미니즘. 나는 과학자로서 꿈을 찾는 엄청난 해운을 누렸다. 상대적으로 탐구는 덜 이루어졌지만 일단 연구를 시작하면 실증적인 경험치가 풍부하고 사회적으로도 의의가 있는 매혹적인 저지를 찾은 것이다. 내가 여성의 호르몬 주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인류는 다른 종과 크게 다르므로 호르몬 주기는 인간의 성적 행동, 양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이 과학계의 보편적인 합의였다. 인류의 사천격인 동물들은 여전히 호르몬에 지배당하고 있는 반면에 인간은 호르몬의 지배에 해방되었다고 모두 생각했다. 부분적으로 그러한 사고의 근간은 인간이 거의 어디든 내킬 때 성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포함해 인류가 특이한 속성을 지녔다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덕분이었다. 인간은 배란이 가까워진 생식력의 정점뿐만 아니라 임신이 불가능할 때에도 가령 여성이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 모유 소유 중일 때 이후에 임신 불가능한 기간에도 성관계를 한다. 이런 종류의 연장된 성생활은 다른 부유동물의 양성과는 극단적인 대조를 이룬다. 여성들은 다르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다. 에스트로겐의 급증을 경험한다고 해서 인해 성관계를 하는 등 행위적인衝動에 따르는 자동 인형이 아니다. 그러나 뒤나 이런 것에서 받은 교육 덕분에 호르몬이 여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성적 사회적인 결정을 이룰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호르몬 자연 선택의 강력한 엔진인 번식을 통제한다. 그러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호르몬이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지 않을 가능성은 놀라울 정도로 낮아 보였다. 연구실에서 시도한 프로젝트에서 생殖력의 정점에 오른 여성들이 남성 파트너에게 최고의 성적 매력을 발산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여성들은 스스로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으며 남자들을 만날 수 있는 클럽이나 파티에 가고 싶어 했다. 심지어 그들은 좀 더 드레시한 옷을 입고 연구실에 나타났고 때로는 좀 더 몸을 드러내는 옷을 입었다. 처음에는 이 연구를 부수적인 프로젝트로 생각했지만 이런 결과를 그냥 지나쳐버리기에는 호르몬의 영향력이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싶었다. 이 책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발견한 매혹적인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알고 보니 우리는 호르몬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였다. 호르몬은 짝짓기, 욕망,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우리 여성의 두뇌 몸에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의미로도 이 책을 쓰고 있다. 여성의 호르몬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너무나 적으며 인생의 각 단계에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으려면 반드시 더 알아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나는 여성과 호르몬에 대한 색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싶다. 학교의 내부에서 여성들은 수십 년간 호르몬에 좌우된다는 이유로 조롱을 받았으며 심지어는 너무 호르몬에 좌우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말도 들었다. 이러한 소비니즘인적인 견해는 옛날 일을 여기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것이 표면화되는 경우를 목격했다. 남성과 여성의 호르몬 주기에 대한 견해에는 이중 잣대가 존재한다.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1980년대 후반 남자가 월경을 한다면 이라는 글에서 그 점을 강조했다. 남자가 월경하는 쪽이 된다면 생리기나 남성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근원이 될 것이라고 스타인은 지적을 했다. 생리대가 연방정부의 기금으로 무료 공급될 것이라고 짚었다. 우습게도 물론 미혼남의 산뜻한 그날을 위하여라는 폴 뉴먼 탐폰이나 무하마드 알리 철벽 방어 생리대, 존 웨인 대행 생리대, 존 S 급 상품을 구매하는 특권을 누린 남자들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은 여성의 행동을 생물학적으로 설명해봤자 얻을 것이 전혀 없다고 믿는다.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에 혹시라도 미미하게 생물학적 근거가 있다면 그런 성차이 때문에 소녀 특유의 고정관념과 모성 역할의 여성들을 가두게 될 것이라며 사실 그 반대라고 생각한다. 정보를 감추고 학자들이 답해야 할 중요한 호르몬 문제를 고찰하는 연구를 금하는 것은 여성을 돕는 길이 아니다. 게다가 여성과 호르몬에 관해 우리가 알아낸 내용은 어마어마하다. 호르몬 주기의 마지막 며칠에 호르몬에 좌우되어 논리적인 사고를 이룬다는 정도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호르몬이 욕망과 쾌락을 느끼는 것부터 파트너 선택에 이르기까지 아이를 낳고 기르고 환경 이후에 연령대로 넘어가기까지 여성들의 독특한 인생 경험을 거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이다. 과학계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에는 절대 일에 정치가 개입되지 못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객관적인 과학자가 되기를 열망했다. 제가 사실만 다루자. 그러나 정치 또는 최소한의 논란 정도로 내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는 것 같았다. 진화론적인 사고를 인간 심리에 적용하는 것은 논란이 많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행동을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어떤 것이든 환영받지 못했고 결국 되돌아와 내 발목을 잡는 사실이 되었다. 나는 투쟁을 해왔다. 바르고 쉬운 길 대신에 최선의 데이트를 얻고자 노력하며 먼 길을 택해서 신중한 작업을 수행한 뒤에 논문을 발표한다. 내가 일을 하면서 논란을 접하는 것은 초창기 때부터다. 학생부 때 심리학자가 되고 싶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물학을 기반으로 인간의 행동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내가 보기에는 좀 더 핵심적인 학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런 접근이 저리학기에 속하지 않았다. 훗날 과학자로 내 진로를 예고했다. 교수가 이원론 간의 차이를 설명했다. 대학은 초창기 시절의 생물의 물리적 형태가 지닌 다양성을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인간의 행동 설명 사이에 선을 그은 것을 포함해 수많은 업적으로 알려진 저명한 진화 제이 골드를 만난 적이 있다. 나는 진화 심리학을 막 공부하기 시작한 참이었고 그 학문의 논리가 너무나도 설득력이 있다고 여겼다. 그렇다. 우리의 육체와 장기에 관한 진화론적인 해석이 존재했지만 내가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우리의 전기, 장기마저 또 진화론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존재했다. 나는 골드가 생물학적인 학생에게 허락한 질의응답 시간에 숨어들었다. 손을 번쩍 들고는 그에게 왜 진화 심리학을 문제라고 여기는지 물었다. 확실히 그가 예상했던 질문은 아니었던 듯 그는 인간의 생각은 실험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평소와 달리 약간 미온적으로 대답을 뭉뚱그렸다. 어마어마한 인물인 골드 앞이란 점은 말할 것도 없고 생물학과 대학원생 수백 명 앞에서 목청을 높인다는 것은 엄청나게 초조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나는 그를 다그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치적 활동을 방대하기 때문도 아니고 동등한 기회를 위해서 장벽을 허물지 않은 추동하는 감상을 반대하기 때문 더더욱 아니다. 나 역시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에 그런 감상에 공감한다. 이런 정리의 페미니즘은 우리의 생물학을 존중하고 온전히 탐구한다. 여성은 진화론적인 역사를 포함해 우리 몸과 정신을 형성하는 역사를 이해할 권리가 있다. 우리의 생물학적 그리고 호르몬과 관련한 본성에 대해 더 나은 정보가 필요하다. 우리가 호르몬 분비의 기본과 작용을 더 많이 이해할수록 호르몬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나의 제자들이다. 특히 학부 신입생으로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겸해서 훈련한 동료 강사들과 함께
내가 가르치는 성과 젠더에 관한 학제 간 강의, 이른바 성관련 수업 강의실에 앉아있는 학생들이다. 이 수업은 많은 여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 연구라고 부르는 종료 강의에 이끌린 수많은 비전형적인 젠더의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나는 그들의 모습과 행동이 하얀 실험 가운을 입은 과학자의 판에 박힌 사진과 다르더라도 원한다면 과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이런 논의의 일환으로 지난 몇 년간 나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다. 대학원에 막 다니기 시작했을 때 나는 여성스러움이 여러 면에서 대중적인 사진 속 이미지 상충해 과학자로서 내 신뢰성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 깎아낼 수 있다. 이렇게 화장기 없는 얼굴 청바지와 스웨터, 쭉 늘어진 머리칼. 나는 진지하게 여겨지기를 받아들여지기를 원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자 힘쭉하고 설치하지 못한 가면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다가 학생들에게도 고백하다시피 어느 날 내가 말했다. 집어치워.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의 원래 내 모습으로 살 거야. 내가 과학을 하는 여자로서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면 좋아. 나는 여성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에 얽매이기를 거부했다. 이 책을 통해서 전달되기를 바라는 바와 같이 여성은 누구도 호르몬에 관한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 나는 호르몬에 좌우된다라는 말에 아예 취소하고, 어쨌든 우리가 호르몬이 좌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호르몬을 찬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호르몬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며 우리 모두를 더 현명하게 만들어줄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리로. 머릿말 새로운 다윈주의 페미니즘은 호르몬의 어려움. 이렇게 그렇게 시작을 했군요.